예, 조대훈입니다. 오늘 계획에 없었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선거 또 앞두고 있어서 제가 방송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제가 글을 몇 번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의 드러난 그 당심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비난도 많이 받고 또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답변을 글로 쓰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송을 좀 해서 말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장발장 보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5년 언도 받고 감옥에 있다가 탈옥 4번 한 것 때문에 결국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석방이 됐는데 첫 번째 찾아간 곳이 그 수도원이었고 거기서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서 욕심을 내서 은촛대하고 은그릇 은스푼 이런 것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경찰에 잡혀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그 주교,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미카엘 주교인가? 그분한테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교님이 용서를 하고 내가 그걸 줬다. 저 사람 준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잡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발장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죠. 그 이후에 장발장이 시장까지 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영화 빠삐용에 보면 그 빠삐용이 그 탈출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을 쳐 나오는데 수녀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수녀원에서 빠삐용을 잘 대접해 줄 것처럼 빠삐용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중에 경찰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다시 잡혀가죠. 그래서 섬으로 다시 유배를 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수녀님과 그 신부님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의 잣대로 봤을 때 누가 옳은 일을 한 겁니까? 그 수녀님이 더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옳은 일을 한 거죠. 범죄인 있고 그 범죄인을 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우리 가슴 속에 또 이 세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 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예를 들어 80년대, 90년대 우리 학생운동하다가 뭐 예를 들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졌다가 수배받고 명동성당이나 사찰이나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이 거기에 자기 품으로 도망쳐온 학생들을 법으로 보면, 법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신고하고 고발하고 잡혀가도록 만드는 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그 명동성당을 위시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의 힘, 영향력이 이만큼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직자는 성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정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적발을 하고 신고하도록 적발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해주고 싶지만 법의 잣대로 잡아서 법의 잣대에 넣어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기소하고 이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정치인한테 뭐라고 국민들이 찾아가고 정치인이란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의 갈등의 현장에 정치인들의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법전을 놓고 그 법전의 내용을 전부 다 AI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AI의 판결을 받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중에 가장 상위 권력으로 두는 게 바로 정치의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들 중에 정치가 제일 우선에 있고 그 정치가 때로는 법을 넘어서는 조율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을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고 그걸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잡아내야 된다고, 제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양반이 정치에 대한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고 있구나. 당대표를 이렇게, 그것도 자기 당대표를 공격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불이익이 주어질지를 잘 알면서도 저는 늘 살아오기를 우리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또 그 공동체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와 양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양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지 않고 성자 독식의 사회가 되지 않고 이 정도라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고도 있지만 다 이래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시법이 있는데 적절한 시위 방법이 있는데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시위를 하느냐. 또 어떤 분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지하철역, 그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에 그렇게 하느냐. 아니 저 국회로 가든지 아니면 저 청와대 앞에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다른 시간 휴일이나 낮 시간대에 하든지 심지어 그걸 또 이준석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2호선은 감히 겁이 나서 못하고 몇 호선 볼라가 이 축선대로 하고 정말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민들한테 절망을 주고 아주 지극히 가볍고 기능적이고 그리고 분열적인 그런 아주 정치를 잘못 배운 제가 더 격하게 얘기하면 하루빨리 우리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될 정치인의 저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답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 안 해봤겠습니까? 무수히 했습니다. 지금 경복궁역 앞에서 그분들이 집회하는 것도 이번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1800회를 넘어갈 정도로 21년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지만 제가 이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할 때는 그래도 전화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출신들 국회의원 5호선 4선한테 전화해도 밤에 술 먹다가 전화해서 형님 해도 전화 받아주고 처음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 제가 이 당에서 공천 6번 떨어지는 동안 이 당에서 지금 한 18년을 있었는데 당협위원장 되기 전 15년 동안은 그런 거물들은 고사하고 그 거물들의 보좌관 만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TV에서 막 나오는 거물들 보좌관 정치평론가 이름을 달고 나오는 장모 누구 이래 나오는데 그런 분들 예전에 줄대라고 저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줄을 안 대는 게 아니라 대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국회 찾아가면 귀퉁에 있는 저기 직원들 있잖아요. 국업, 인턴 이런 사람들이 저 대응하고 내보내요. 근데 장애인들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 들어줍니까? 정말 사정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라 시위를 왜 하는데요? 상식과 이성에 호소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법에 호소했지만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덜어놓는 겁니다. 물리력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같이 정상적인 아주 평온한 삶을 살 때는 그걸 욕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한열 열사 어머니라든가 박종철 열사 어머니 이런 분들 삶을 보니까 그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위하려고 하면 야야 아예 나서지 마라. 그건 나쁜 학생들이 나는 거다. 그럼 가지 마라. 그러다가 자기 자식을 잃고 난 뒤에 그것도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월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 당 찍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 돌아섰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과정에 처리하는 과정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당이 저 입만 진보인 민주당보다 훨씬 진정성이 없고 정성이 부족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안 찾아오고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정의당으로 가는 겁니다. 정의당 힘이 부족하니까 그 대안으로 민주당 가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에 있지만 저 단체가 이 뭡니까 무슨 뭐요? 제가 전작년이죠.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 까먹었는데 전작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 단체가 이석기 석방 하라 그랬다, 뭐 박원순 편들었다, 뭐 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여성단체나 왜 많은 장애인단체나 노동자 단체나 우리 사회에 없는 사람들이 저 민주당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왜 민주당 지지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는 관심을 못 받고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에는 돈이 없고 줄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정말 힘든 당이에요. 이 당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윤석열 선대위 그 고위층들 구성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80, 90%가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용산, 동작, 성동, 마포 요 정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집이 거기에요. 기껏 가는 좀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준석 정도예요. 상도동, 상계동.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무슨 동인지 잘 모르지만 그거 다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수위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위직으로 내려가면 실무위원 내려가면 뭐 지방도 있고 여기 저기 어딥니까 김포도 살고 내가 보니까 일산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 상위 인수위원급들 보세요. 그게 그 급들 보면 대부분 거기 살아요. 제가 이거 우리 당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들을 정치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당한 주장을 그 단체가 이끄는 단체가 우리 당하고 가깝지 않고 저쪽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마치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글을 하나 올리고 왔지만 그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윤미향이라는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끌고 거기에 부정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던 그 때문에 그동안의 활동 자체를 전부 다 폄훼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들 피해 당사자들한테 가슴에 이 못을 받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본말이 정도됐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법법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1심 재판에서 결과가 있을 때 나도 유죄로 나도 2심에서 또 2심에서 유죄가 나도 대법원 가서 상위법으로 비추어가지고 이게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면 무죄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심사해야 돼요.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늘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집시법 그분들이 어겼다 칩시다. 아마 그 사람들도 내부에서 법을 어길 때 자기들 나름대로 토론하고 상의하고 찬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총대를 맸을 거라고 봅니다.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도 이렇게 우리 애절한 사정을 좀 알리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 근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적 가치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그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왜 헌법은 안 지키는데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적용하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왜 하위법으로는 처벌하면서 그 상위법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 그걸 실천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했을 때 뭐 96%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이준석하고 토론할 때 여러분 그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준석이는 주로 그걸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말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군데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주협역에 내려야 되는데 주협역에 못 내리고 여러분이 휠체어 타고 대화역가가 엘리베이터 설치된 거기서 여기 걸어보면 우리가 한 15분, 20분이지만 휠체어 끌고 오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 저상버스 많이 만들어 놨다고요? 저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그 장애인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장애인들 다 뭐 타고 다니는지 압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장애인 콜 이용해요. 그 택시 기사분이 써놓은 거 봤어요, 제가. 근데 장애인 콜도 지원금을 다 삭감해가지고 요즘 그것도 이용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건 이미 이명박 시장 때 2002년도에 공약 다 해서 다 끝내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게 우리 당만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란 이름을 끌고 서민 약자 편을 드는 이런 민주당이 더 그 표리부동함과 입진보 이게 더 욕을 먹어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쓰고 그제도 글을 하나 쓰니까 그걸 옮겨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 수구꼴통당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있었다면 또 입으로만 진보인 척, 약자 편을 드는 척, 개혁적인 척 하는 그런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내가 봤을 건데 도리어 국민의힘 정치인이 이렇게 쓰니까 손해와 또 차별을 조롱을 감수하고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나는 이게 높이 인정하고 싶다. 이 사람 주장, 제 주장이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양이 안 차요. 그렇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조대현 이름 석자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여기 질문에 보면 장애인 정책,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만 약자냐? 수많은 약자들이 있다.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건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나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장애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각종 이 사회적 약자들 중에도 가장 우리가 무시하고 애써 덮어놓고 외면했던 그 계층들이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민들, 그분들도 서민들이죠. 그 서민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서민들끼리 싸워가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차라리 국회의원 멱살 잡고 대통령 멱살 잡고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앞에 들어눕고 그 차로 자가용으로 기사 딸린 차로 가는 사람들 앞에 들어누워서 나는 그렇게 하길 바랬지만 같은 서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눈을 기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이분들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 저도 몰랐거든요. 지하철 타다가 죽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002년도 장애인들이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보면 우리 일산도 그렇지만 전부 다 스크린도어 돼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월드컵 앞두고 장애인들이 몇 명 떨어져 죽고 푸시맨회가 하면서 지금과 같이 불편을 끼치고 욕먹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이 사회가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잖하고 예의 바르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회인데 제가 국회에 처음에 일을 할 때 한 모 의원이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한번 반박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는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왜? 부정하니까.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같이 돈이 없는 놈은 부정을 하면 기껏해봐야 1,000, 2,000, 1억, 2억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감옥 갑니다. 폐가망신하고. 근데 의원님같이 몇천억 사학재단 물려받은 분들은 결국은 돈은 뇌물을 안 받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국민들한테 몇천억, 몇 조 좋은 이익이 되는 그 개혁 입법을, 법안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당신 사학재단 이덕에 도움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고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장애인 시위를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참 분노했습니다. 적어도 당대표를 떠나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당의 공천을 그만큼 받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만큼의 혜택을 누린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을 할 때 한 번 더 자중하고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김혜지 국회의원이 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죠. 그분이 무릎 꿇고 사죄하니까 그거는 그분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우리 당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로 이준석하고 푸틴이 다른 게 뭔가, 김정은하고 다른 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양심과 소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당의 기득권과 싸울 것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말로 18년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앉아서 이 당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우리 당이 국민 다수의 이 사랑과 존경과 응원을 받으면서 집권해서 정말 동서 이 분열을 뛰어넘고 갈등을 뛰어넘고, 그 다음 양극화,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통합되고 안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격정적으로 얘기해서 참 죄송하고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